여러분께서는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부모님께서 나의 꿈을 위해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 믿었는데 돌연 나를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신다면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이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내겠습니다. 저는 세린이라고 합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한 소도시에 거주하며 성장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일컬어지는 중산층으로 아버지는 작은 건축 회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지역 도서관 사서로 재직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자랐으며 부모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늘 지지해 주셨습니다. 학업에 전념하는 동안 등록금 걱정은 없었고 취미나 활동에도 어떠한 제약이 없었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완벽한 삶처럼 비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늘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찾기 위해 고뇌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방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향방을 완전히 뒤흔드는 중대한 계기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거실 화면에서 낯선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것이 한국 드라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와는 문화적 배경이 완전히 다른 생경한 곳이었습니다. 별다른 기대감 없이 화면을 응시했는데 첫 장면에서부터 서울의 눈부신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고층 빌딩들의 조명과 현란한 넌사인으로 가득 찬 거리. 그 속에서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들의 삶의 모습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일단 시청을 시작하자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역들은 각자 뜨거운 열정과 명확한 목표를 품고 있었으며 그들의 서사에 깊이 몰입할수록 저 역시 알 수 없는 강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의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단 한 번의 클릭이 제게 커다란 힘을 선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는데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흥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정보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결국 유튜브 플랫폼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서울 여행 브이로그라는 영상을 클릭했는데 그 영상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서울의 명성 높은 맛집들을 탐방하고 한강공원을 여유롭게 산책하는 등 평범하지만 생동감 넘치는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 속에 녹아있는 독특한 문화와 이국적인 풍경이 제게는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와, 정말 멋지다. 나도 저곳에 가보고 싶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뷰티 유튜버들이 업로드하는 K-뷰티 관련 영상에 심취했습니다. 어떻게 피부가 이토록 좋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그들이 추천하는 한국산 화장품을 즉시 구매하여 사용해 보았습니다. 처음 사용해 본 한국산 클렌징 오일의 탁월한 효과에 깊이 감탄했고 친구들에게도 추천하자 친구들 역시 만족하며 저를 따라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 방문하여 체류하고 싶은 곳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친구들은 제가 갑작스럽게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세린, 너의 열정은 정말 대단해.
사실 한국 드라마나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자막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점차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를 직접 배워야만 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때부터 무료 온라인 강의와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한국어 공부에 착수했습니다. 초기에는 무척 난해했습니다. 특히 발음 구사가 어려웠는데, 예를 들어 R 발음을 시도할 때마다 혀가 꼬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애정하는 한국 문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문화, 유구한 역사, 그리고 다채로운 음식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김치가 발효식품이라는 과학적 사실, 한국 사람들이 집안 어른들에게 절을 올리는 고유한 풍습, 심지어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현대 사회로 이어진 독특한 발전 과정까지, 이 모든 정보가 저를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점차 거대한 꿈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삶을 그곳에서 살아보는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말입니다. 저처럼 안정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돌연 새로운 나라에서 홀로 학업을 지속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스스로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매우 냉랭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왜 하필 한국을 택해야 하는 거니? 드라마만 보고 그 나라가 그렇게 좋아 보였던 거니? 너는 진정 현실을 모르는구나. 부모님께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너무나도 다르니 제가 고초를 겪고 좌절하여 곧 귀국하리라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 인생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는 경제적인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좋다. 내 마음대로 하려무나. 하지만 우리가 너를 도울 생각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저는 두렵고 무서웠지만 이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비행기표를 구매했고 한국으로의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에도 내가 정말 이 일을 감행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부모님 몰래 미리 작성해둔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해낼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 거예요.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이제 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제가 한국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마치 영화 속 등장인물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화는 그저 영화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면적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시야에 들어왔던 인천국제공항의 정형은 그야말로 웅장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알죠. 미국 공항과는 확연히 다른 깔끔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돈된 느낌에 저도 모르게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부. 입국 심사를 통과하며 처음으로 들었던 한국어 문장, 그리고 안내 방송에서 흘러나오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바.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중 창밖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봐, 이곳이 내가 드라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서울인가? 고층 빌딩과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한껏 설렘에 젖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 역시 밀려왔습니다. 아이부. 처음 며칠간은 단지 신기함과 설렘으로 충만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숙소에 짐을 정리하고 주변 지역을 탐방했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처음 맛보았을 때 맵지만 강한 중독성을 가진 그 맛에 매료되었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구매하여 먹으면서 진정한 한국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와자마. 하지만 이내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언어였습니다. 분명 한국어 공부를 충실히 하고 왔다고 자신했지만 실제 대화는 너무나 빠르고 복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계산을 하는 순간조차도 손짓이나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부모님의 지원이 끊겼기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분, 유학생에게 허용되는 일자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을 면밀히 뒤져 영어 과외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이부. 카페에서는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손님들이 사용하는 줄임말이나 전문적인 용어를 주문받는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해 수차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이바. 때로는 손님이 짜증을 내며 한숨을 쉬는 모습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부. 그러던 어느 날 카페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지하철 노선이 익숙하지 않아 반대 방향으로 잘못 가는 바람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다니 라는 자괴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이판칸. 그때 제게 커다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저와 같은 대학에 다니며 저보다 한 학기 앞서 재학 중인 선배였습니다. 아이부.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그는 늘 조용하고 정중하게 주문을 했고, 언젠가 제가 계산 실수를 했을 때도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처음에는 모두가 어렵습니다.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가끔 카페에 찾아와 제게 다정하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세린 씨, 한국 생활은 어떻습니까?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그의 관심은 결코 가식이 아닌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2부.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뜻밖의 마주침이 있었을 때 그는 제게 한국어 과제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제가 도움을 드려도 될까요? 민준의 제안은 당시 저에게는 마치 구원의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민준과 가까워지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차 용이해졌습니다. 그는 학교 주변에 숨겨진 맛집들을 소개해 주었고,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마트를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구매하시면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물건을 살 때 카드 결제가 더 편리합니다. 그의 세심하고 구체적인 조언들은 저처럼 외국에서 홀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민주는 제가 언어 문제로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저도 과거 미국 교환학생 시절에 세린 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문화와 언어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그의 진심 어린 위로는 제게 큰 안정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던 중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첫 중간고사와 아르바이트 근무가 상충하는 문제였습니다. 시험일이 임박하면서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지만 동시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밤샘 공부로 지쳐 카페로 출근했는데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탓에 커피를 쏟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장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지만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토록 극한의 상황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회의감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는 제 이야기를 침착하게 경청한 후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세린 씨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한다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격려, 어린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다시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마포즈. 시험이 끝난 후 성적은 예상보다 우수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A 학점을 받았고 다른 과목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스스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마스마이. 그리고 카페에서도 점차 업무에 숙련되면서 실수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단골 손님들과도 서서히 친밀해졌고 가끔은 제가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넬 정도로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푸이.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며 민준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파푸밀. 그는 단순히 한국 생활을 돕는 조언자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제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서울의 명소들을 방문하고 한강 둔치에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나누어 먹으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 와줘서 고마워요, 세린 씨. 당신 덕분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말은 제 마음을 크게 울렸고 저는 점차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크고 작은 도전의 연속이었으나 제게는 이제 든든한 친구이자 조력자인 민준이 곁에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부모님과의 복잡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저의 이야기는 이제 막 봉회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제게 처음으로 다가와준 친구이자 이제는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매 주말 시간을 내어 한국의 여러 곳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사랑의 자물쇠를 걸며 소망을 빌었고 경복궁의 고즈넉한 담벼락을 걸으며 한국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서사는 항상 아름다운 순간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사이에 첫 번째 갈등이 발생한 것은 제가 민준의 가족 모임에 초대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민준의 아버지 생신이었고 그는 저를 정식으로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며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상당한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았고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가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부탁을 참아 거절할 수 없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왜? 저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며 한국식 예절을 암기했고 선물로는 고급 와인을 선택했습니다. 마브, 민준의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저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으나 식사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이비, 세린 양, 한국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민준의 아버지가 질문했을 때 저는 당황하여 말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마, 사실 아직까지 명확한 미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만바, 아직은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학업을 더 지속하고 싶습니다. 빛의 대답에 민준의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고 식사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하게 변했습니다. 저와 민준이 집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셔서 세린 씨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BI. 저는 그의 말을 수긍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잔존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관계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BA. 그러나 곧 저희의 관계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BA. 어느 날 민준이 저를 위해 특별한 데이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V. 제가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한강 근처에 작은 카페를 예약한 것입니다. 여기서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잖아요. 오늘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시다. 바이. 그날 카페의 분위기는 더없이 아름다웠고 민주는 제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린 씨, 한국에 와줘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웃을 수 없었을 거예요. BI. 그 순간 민주는 제 손을 잡으며 고백했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BI.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에 휩싸였습니다. BI. 결혼이라는 단어는 매우 무거웠지만 저는 이미 제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BII. 민준과의 결혼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저는 부모님께 이 소식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에. 사실 부모님께 민준에 대해 몇 번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저 친구로만 소개했었습니다. 마이. 이번에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이. 화상 통화를 통해 부모님께 결혼 계획을 꺼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갑고 냉담했습니다. 결혼이라니, 네가 아직 젊은데 그것을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니? 게다가 한국에서 만난 남자라니. 세린, 너 거기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너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네가 이런 결정을 한다고. 비애. 부모님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셨고 민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 결정을 쉽게 수용할 수 없으셨습니다. 바이. 특히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그 남자와의 결혼은 절대적으로 허락할 수 없다. BI. 부모님의 강한 반대는 제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것이 힘들고 위험한 결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V. 부모님의 반대에 저는 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쪽에는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과 존경심이, 다른 한쪽에는 민준과 함께하고 싶은 확고한 마음이 존재했습니다. BII. 그러나 저는 민준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 제 마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BII.
그는 항상 제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제가 낯선 한국 땅에서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VII.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강력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VII. 어느 날 민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셔.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둘 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VII. 그날 이후 우리는 결혼 준비를 조용하고 신중하게 시작했습니다. VII. 결혼식은 소박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부모님께는 조금 더 저희의 상황을 이해할 시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VII. 결혼식을 앞두고 저는 부모님께 긴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제 진심을 담아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과 민준에 대한 깊은 감정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VII.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이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민준은 제가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부디 두 분께서도 한국에 오셔서 그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VII에.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나 얼마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한국에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야. VI. 그 한마디는 제게 커다란 희망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바이. 비록 아버지는 여전히 완강히 반대하셨지만 저는 언젠가는 그들도 제 결정을 이해해 주시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VI. 부모님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도 저는 결혼 준비를 지속했고, 민준과 함께 더욱 큰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VII. 결혼식을 앞두고 부모님께 정식으로 초대장을 발송하며 저는 그들의 회신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VII. 어머니는 한국 방문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셨으나 아버지는 여전히 단호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거기까지 가야 하니? 그 결혼을 축하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VII.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VII. 저는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올렸습니다. VII. 결국 부모님께서는 제 부탁을 수락하셨습니다. 결혼식을 참관하기 위해 한국에 오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VII. 공항에서 부모님을 마주했을 때 저는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무아이. 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왔다. 부모님을 모시고 숙소로 이동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어머니는 끊임없이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여기가 네가 말했던 바로 그 도시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깨끗하네. 이스. 이윽고 민준의 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을 매우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스. 고풍스러운 한옥 구조와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시댁의 주택을 본 순간 어머니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셨고 아버지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익스. 세리나, 여기가 정말 네가 생활하는 곳이니? 이런 집에서. 어머니는 넓은 거실과 정갈하게 정돈된 부엌을 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았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의 집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님이 걱정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린 양은 이제 저희 가족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습니다. 이광호. 그날 저녁, 시댁에서 정성껏 준비한 한국 전통 한정식이 식탁 위에 차려졌습니다. 익스. 어머니는 음식 하나하나를 맛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맛이 훌륭하네요. 이런 음식은 미국에서는 맛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조심스럽게 젓가락질을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이 꽤 잘 어울리는구나. 식사 도중 민준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세린 양이 한국에서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무언가를 깊이 숙고하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인회. 그때 민준의 아버지가 중요한 말씀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전통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세린 양이 저희와 함께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전통 방자 유기그릇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EXX. 민준이도 지금 그 전통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의 아버지와 한참 동안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평소 실용성과 경제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던 아버지였기에 민준의 가족이 전통을 계승하며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야카마.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시어머니께서 직접 손질해 주신 과일을 받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린 양이 우리 집에 와 주었으니 이제는 저희 딸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모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셨습니다. 제가 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항상 염려스러웠는데 이토록 따뜻한 가족이 생겼다니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민준과 시아버지가 함께 나무를 다듬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린아, 내가 네가 이 가정을 선택한 진정한 이유를 이제 알겠다. 민준과 그의 가족은 정말 훌륭하고 모범적인 사람들이구나. 마침내 결혼식 날이 도래했습니다. 예식장은 소박했지만 저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고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헤븐. 부모님은 하객석에 착석해 계셨고 저는 입장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표정을 계속 상기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린아, 네가 이 중대한 결정을 얼마나 진지하게 내렸는지 이제야 깨닫겠다. 네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나 역시 너를 전심으로 응원하겠다. 그 말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과거의 갈등과 오해가 해소되는 듯했습니다. X. 결혼식은 따뜻하고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처음으로 민준과 함께 웃으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셨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식 후
며칠 더 한국에 체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차스, 저는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한국의 모든 매력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식스. 하지만 정작 부모님과 함께한 일정들은 저조차도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XX이 한국에 도착하신 첫날, 부모님을 전통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X, 저는 한국의 서민적인 전통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곳곳에 진열된 신선한 채소와 다채로운 반찬들에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엘사, 세리나, 이것이 정말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야. 어떻게 이렇게 신선해 보이지? 어머니는 갈비찜과 잡채를 판매하는 한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주인 아주머니께 가격을 문의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합쳐서 10,000원입니다. 우버. 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귓속말을 하셨습니다. 세리나, 10,000원이면 $10가 맞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구매하는데 $10밖에 들지 않는다고. 네, 맞아요. 이곳은 음식 가격이 정말 합리적입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이것은 말도 안 돼를 외치며 기뻐하셨고, 그날 저녁 식탁을 시장 음식으로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평소 커피를 매우 즐기셨기에 저는 한국의 독특한 카페 문화를 경험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억스. 제가 선정한 곳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명성이 높은 디저트 카페였습니다. 카스. 입구부터 화려한 꽃장식과 개성 넘치는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공간이었는데 어머니는 들어서자마자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셨습니다. 세리나, 여기가 정말 카페라고. 마치 근사한 결혼식장 같구나. 이만. 아버지는 카페의 메뉴판을 보시며 처음에는 다소 당황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커피지? 아메리카노는 어디에 있나? 결국 저는 아버지께 아인슈페너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커피가 나오자 아버지는 작은 컵 위에 얹어진 생크림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시는 거냐? 그냥 섞지 마시고 그대로 드셔보세요. 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드신 후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마시는 커피라면 나도 앞으로는 한국식 커피를 마셔야겠구나. 그 모습을 보니 카페에 모시고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 마지막 날에는 부모님께 한국 전통 문화를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 한옥 숙소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너체 마이성. 고즈넉하고 고요한 골목길을 따라 한옥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서 감탄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기씨, 여기는 정말 조용하구나.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아. 기리시씨, 특히 아버지는 한옥의 마루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시며 깊은 사색에 잠기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 살던 집이 이렇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정겹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구나. 고이. 그날 밤 어머니는 온돌 난방 시스템에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시며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나, 네가 여기서 살고 싶어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 이런 따뜻함과 정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나도 네 선택을 기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부모님은 짧은 한국 여행 동안 실로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모예 씨. 아버지는 마지막 날 민준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민준 군이 정말로 세린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우리 딸을 잘 부탁하네.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고
민준 역시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7. 미국으로 귀국하시기 전 공항에서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직접 와보지 않았다면 너의 선택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곳에서 네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알았으니 이제 걱정하지 않을게. 그 말씀은 제게 가장 큰 위로이자 강력한 응원이 되었고 저는 부모님께 미소를 지으며 약속했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그리고 종종 한국에 놀러 오세요. 기세. 그날 이후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졌고 저는 한국에서 민준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충실히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댓글을 통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